시간입니다. 상인법 볼게요. 상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임법을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임법에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주임법하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주임법이 잘 되면, 잘 돼 있으면 이 상인법은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요. 주임법이 잘 안 되면 상인법도 당연히 잘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임법이 잘 되면 상인법도 잘 되고 그런 거지. 자, 내역집이 201페이지부터 자, 상인법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적용 범위가 보호 대상이 주임법이랑 틀리잖아, 그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상가니까 법인까지 보호하겠죠? 자, 적용 대상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다.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뭐 필요 없는 우리 뭐 자선단체니 친목단체, 종교단체 적용 안 합니다. 종친회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전면 적용된다는 거지. 여기서 한산보증금을 말합니다. 한산보증금. 일정 보증금 이하가 돼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일정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서 초과돼 버리면 전면 적용이 안 되고, 적용되는 규정이 딱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자, 지역으로서는 서울, 외워야 되겠네. 과밀, 부산. 부산이 이 두 번째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네, 인천은 여기 들어있어요. 인천은 과밀이니까 부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랑 안용, 김광. 이걸 세트로 외워야 돼. 세트로. 어떻게? 광역시랑 안용, 김광이, 광역시랑 안용, 김광이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할 때 세 번째 지역이에요. 그럼 벌써 다 외운 거야, 그거는. 광역시랑 안용, 김광까지. 근데 여기는 지역적 범위, 여기 세아파가 들어가죠. 세종, 화성, 파주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 마찬가지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어딥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그 밖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적용 보증 금액은 서울 9억 이하가 돼야 돼요. 6억 9천 가밀부산. 그 다음에 5억 4천, 3억 7천. 오, 금방 다 외웠잖아요, 그죠? 9억 그대로 외우고 서울 3억 7천 외우고 69 54. 69 54 맞죠? 69는 54예요. 69가 왜 54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저도 몰라. 69는 어릴 때부터 54였어. 아시겠죠? 네. 하여튼 외워놔야 돼. 요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초과되면 전면 적용 안 되고 크게 5가지 규정만 적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상가에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책 보세요. 거기 표 밑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이걸 환산해야 돼요.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70을 곱하는 게 있던데 그건 보수할 때 하는 거고, 아무 때나 막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해가지고 70을 곱하라던데 5천만 원 미만이면 그거는 보수할 때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100 곱하고 그냥 넘어 100 곱하고 끝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게 환산 보증금. 아이? 원차임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이, 표에 있는 이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을 적어 놓은 거야, 거기. 대항력, 외워야 돼,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권리금 있죠? 권리금에 관한 내용 다 적용돼요. 풀어서 적어놨잖아. 권리금 정의,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권리금 적용 제외,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여기까지가 권리금이야. 그 다음에 3기 차임연체 해지를 기억해.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다섯 가지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이 다섯 가지는 초가 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이 다섯 가지 외에는 초가 되면 적용 안 돼. 말은 맞는 말이라 나오다 하더라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문제 나오면. 자, 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이거는 나머지는 주임법 똑같습니다. 강행규정, 이 법 위반된 약정에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 들어봤죠? 미등기 전세 조용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조용 안 해. 재고 정리. 자, 오른쪽에 이제 틀린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주택이랑 비교해서 기간은 주택이랑 뭐만 틀려? 1년입니다. 아까 주택은 2년이었죠. 상가는 1년. 그거 빼고 다 똑같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거의 똑같아. 그 표현 자체가 우리 아까 20분의 1이었는데 얘는 100분의 5라고 돼 있죠. 똑같이 5%인데 표현 자체는 똑같은, 표현이 좀 틀려 해놨죠. 근데 1급 감염병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상가에서는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 등 변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급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500만 원을 받다가 300만 원으로 내려줬어요. 감액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좋아져가지고 이제 증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감액 후 다시 증액 청구를 하려고 할 때 만들어놨어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 이 말은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증액 청구할 때 그 비율이 원래 500만 원 받았었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뭐가 틀려? 연 10이라 돼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 곱하기 4.5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죠. 주택이랑. 그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똑같아. 뒤로 넘어갈게요. 대항력은 뭐가 틀립니까? 상가 인도는 뭐 그 비슷한 거. 상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조면 등록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밑에 대항력 존속기관에서 대항력권 밑에 하살 보면은 판례 하나 있어요. 임차인이 전대차 등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밑에 전차인 명의로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판례가. 자, 밑에 양가로 2번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걸 상가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돼. 이게 지금 대항력 파트에 나와 있죠. 맞잖아요. 지금 대항력 하고 있잖아. 대항력 파트에 나와 있다. 대항력 관련 규정이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대항력은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규정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니까.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하는 거 본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보증금 보장. 자, 소액 세우선 변제, 이거 개념 똑같고, 요거 똑같고, 효력 똑같고, 오른쪽에 범위가 틀리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잘 보세요. 서울, 두 번째 지역 과밀, 세 번째가 광역시랑 안용, 김광. 여기서 세트로 애우라고 한 거 여기 나오잖아. 광역시랑 안용, 김광. 세트로. 이거는 세 번째 지역만 애우면 끝이야. 나머지는 애울 게 없다. 그 밖이잖아요. 네 번째는요. 서울, 두 번째 과밀, 세 번째 광역시 안용, 김광, 네 번째 그 밖. 다 외웠잖아요. 얼마?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얼마? 6,500, 5,500, 3,800, 3,000. 얼마까지? 2,200, 1,900, 1,300, 1,000. 나머지 똑같을까? 안 봐도 되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똑같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개념하고 효력하고 한계 범위 똑같다. 근데 확정일자 어디로 가서 봤습니까? 세무서 가야 돼. 동사무소 안 돼요. 동사무소는. 집에 가라 그런다.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나와 있어. 거기 약간 중간 밑에 보면 진하게 돼 있죠. 세무서장이라고. 나머지 정보 제공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오른쪽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임차권 등기 명령 똑같아. 안 봐도 돼요. 똑같다니까. 주택이랑. 주택에서 다 해놓으면 돼.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 있죠. 요게 조금 틀리잖아. 주택이랑. 자, 보세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돼 있잖아. 2월 아니고 1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이 못한다까지 똑같고.
자, 요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하죠.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이고, 그때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고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 통지할 수 있고, 통지받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밑에 적혀있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11년은 안 됩니다. 10년.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자, 거절 사유를 보세요. 거절 사유. 2기 아니고 몇 기? 3기. 2기 아니고 3기죠. 3기 차이면지. 그냥 상가는 부정임차 하는 경우 많아요. 상가는. 대표적으로 저번에 얘기했죠. 꽃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옵집을 한다고 임차했는데 가니까 뭐 하고 있어?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다 이야기가 뭐예요? 바다 이야기가 바다 이야기는 오락실이 아니에요. 수족관이 아름다운 횟집. 바다 이야기. 어쨌든지 꽃집을 한다고 했는데 왜 횟집을 하냐고. 부정임차죠? 네, 부정임차. 그 외에 다 똑같다. 근데 하나 없잖아. 뭐 실제 거주 없잖아. 상가에 사는 게 아니니까. 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 것이고. 자, 거기 계약갱신 특례, 아까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자, 이 계약갱신 특례가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한 가지인데, 뭐 시험을 잘 안 물어봐서. 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처음부터 초과하는 임대차였었어요. 그 계약갱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당사자가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어떤 차임 보증금, 그다음에 부담, 경제사정 변동 고려해서 차임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런 거 없어. 몇 퍼센트 이런 거 없어.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상가 권리금이죠. 이 상가 권리금은 주택에는 없어. 상가에만 있으니까. 시험 물어보겠죠, 그래. 자, 보세요. 상가 권리금이에요. 자, 권리금이 뭡니까? 요거잖아. 우리 알고 있죠?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이나 거래처 시정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용 대가 권리금이에요. 자, 권리금 계약이 뭐냐 하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에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죠. 자, 그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만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돼. 임대인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방해한다. 방해하는 행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규 임차인한테 가서 내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권리금을 요구 수수하는 거, 아니면 지급을 못하게 한다든지 현저히 고액의 차이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 체결을 안 할 거 아니야. 정당한 사유 없는데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도 권리금을 보호해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예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예외. 예외란 말은 이 신규 임차인하고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있죠. 8가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권리금 보호 안 해줍니다. 할 필요 없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다음에 해당한다. 첫 번째, 보증금 차임 지급 자력이 없다. 돈이 없어 보인다. 딱 보면 아나? 딱 보면 모릅니다 요즘에. 몰라? 그럼 뭘 보고 확인하냐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공된 정보를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임차인에서 의무 위반 우려, 그 다음에 그 밖에 임대차 유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래 되는 거지.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해석상 임대인이에요. 우리 법 조문에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없어. 그냥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영용직 사용 안 하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니까 뭐 해석상 임대인이 사용 안 할 거니까 임대인한테도 이득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해수 기회를 보호 안 해주겠다. 권리금. 임차인한테도.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았대. 받았으면 됐지 뭐 또 보여줄 필요 없잖아. 그런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해수기의 보호 예외입니다. 신규 임차인하고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건물이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이제 백화점 할인 매장의 일부 코너를 말하는 점. 전통시장은 제외란 말은 전통시장 보호해주겠다. 국공유 재산은 적용 안 된다. 되겠지, 여기까지? 자,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이런 방해로 인해 가지고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거지. 그죠? 방해 때문에 권리 못 받은 거지.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근데 배상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산정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 중에서 낮은 거. 되겠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가 또 있어요. 소멸시효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말이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자, 정보 제공 나오죠. 아까 했잖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 의무형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정보 제공하라 했어. 표준 권리금 계약서 나오죠. 누가 정합니까? 국장입니다. 국장이 누가 협의 거쳐? 법장과 협의 거쳐가지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야.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 사용하는 권리금 계약서겠지. 이걸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고시 누가 합니까? 국장.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국장이 이거 다 시험 질문에 들어가. 자, 여기까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책을 보세요. 몇 페이지?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에 보시면요. 단가로 8번에 차임연체 해지라고 있습니까? 차임연체 해지. 자, 이게 뭐냐? 몇 기?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이거 누가 정합니까? 법장이잖아. 국장 아니고 법장이죠. 누구랑 협의 거쳐? 국장과 협의 거쳐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정하여 그 사람 권장할 수 돼 있어요. 이거 초과돼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표준 계약서. 자, 임차권 소멸은 주택과 똑같다? 똑같아, 안 봐도 돼. 똑같아요. 전대차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여기 나와있는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 차임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이런 게 그대로 적용돼. 그러면 이 권리금 아니에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다. 전대차 관계에서는 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규정만 적용한다고. 아시겠죠? 강행 규정하고 소액사건 심판분 준용은 똑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252페이지에 제4절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31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다, 제조다, 가공 이런 거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법은 비영리 사업이나 동창회, 종친회 이거 사무실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됩니다. 3번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 적용됩니까? 적용 안 합니다. 틀렸어요. 4번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미등기 전세는 적용이 됩니다. 5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 안 합니다. 대고 정리 같은 거. 32번 보세요. 자, 상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기억 보니까 서울대 있잖아요. 자, 보증금 4억에 월차임 500만 원이면 이거 한 사람 얼만데? 9억이잖아. 9억까지는 되지요?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니은에 보니까 광화군, 인천 광화군이면은 그 밖이죠? 3억엔에다가 지금 월차임 400이면 한 사람은 7억이지, 7억이 7억. 그 밖이면은 3억 7천 이하가 돼야지. 적용 안 하겠죠? 자, 디귿, 경남 창원대 있네. 요거 그 밖이죠? 4억이면 적용 안 되겠죠? 리을, 경기도 수원이면 과밀이에요. 6억 9천이죠? 6억 9천 이하가 돼야 되지. 6억이잖아. 이거는 적용되겠죠? 자, 33번 보세요. 서울 나왔습니다. 서울. 보증금 5억이죠. 월차임은 500이 한 사람은 얼마? 10억이다. 느낌 뭡니까? 무슨 느낌 왔어요? 9억 초과됐구나. 전면 적용 안 되는구나. 5가지만 적용되는구나. 이게 생각나야 돼. 자, 인도받고 사업등록 신청했지요. 틀린 것은 기억.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까? 1년으로 봅니까? 상가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맞아요. 상가에서. 말은 맞는데 이 10억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됨으로써 틀렸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법 자체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넘어간다. 또 갑자기 말이 막 맞으니까 1년이지 그러면서 막 넘어간다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니은 보세요.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 갑의 지위 승계,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거 아까 무슨 규정이랬어요? 대항력 규정이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대항력 규정을 알려준 거야. 얘가 대항력 규정이거든. 그러면 10억이면은 대항력 적용됩니까? 10억이면, 서울에서 10억이면 대항력 적용하냐고. 대항력 규정 적용합니까? 적용하잖아요. 5가지 중에 한 가지 들어가 있잖아. 대항력. 첫 번째가 들어가 있잖아. 대항력이. 그러면 이거는 적용되는 규정에서 옳은 지문이에요. 디귿 보세요. 을의 차임 연체가 3기 차임에게 달한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3기 차임 연체 해지 이것도 10억이면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적용됨으로써 옳은 지문. 옳은 지문이죠. 리을 보세요. 을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을은 확정일자 받은 후 X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여기가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근데 얘가 뭐예요? 이거 우선 변제잖아. 우선 변제 규정은요. 10억이면 적용 안 해. 초과되면 적용 안 해요. 5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잖아. 자, 미음 잘 보세요. 자, 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얘가 10억이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적용 안 하는 규정이에요. 5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넘어가 볼게요. 34번입니다. 서울 나왔습니다. 서울. 그리고 10억이라고 돼 있네. 서울 10억이야. 느낌 오죠? 계약 체결했고 3월 10일, 20년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3월 13일 확정일자 받았대. 일단은 틀린 거. 1번. 을은 2020년 3월 11일 대항력 취득.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 3월 10일 날 했죠. 그럼 다음날 0시에 생기잖아. 그럼 3월 11일 날 생기는 거 맞거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10억이지. 10억이면 이 대항력 관련 규정인 거잖아. 대항력 관련. 적용됩니까? 적용됨으로써 옳은 지문이야. 적용되고 옳은 지문이야.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해야 돼. 적용되지요? 그리고 옳은 지문이야.
2번 보세요. 을은 2020년 3월 13일 우선 변제권 취득. 일단 말은 맞죠? 말 맞잖아. 확정일자 3월 13일 받았다며. 확정일자. 그러면 3월 13일 날 우선 변제권 취득하는 거 맞아. 그런데 10억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이게 적용 안 되는 규정이라서 틀렸다고. 아시겠죠? 2번 틀렸지. 3번에 병은 을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요거 계약갱신 요구 이거 적용됩니까? 10억 적용되죠? 적용됨으로써 옳은 질문. 4번에 병이 임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 10억이면 적용됩니까? 적용됨으로써 옳은 질문. 자, 5번에 을이 3기의 차임에 따르도록 연체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임대차 해지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 3기 차임 연체면 이거 보자. 계약갱신도 그렇고 권리금 그 다음에 이거 다 3기 차임 연체 해지 다 적용되죠. 10억이라도 적용됨으로써 옳은 질문이잖아. 요거 상가에서는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금액이 딱 10억 하여튼 초과 되는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자, 35번 보세요. 상인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아까 이거 안 읽었네 우리 책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라면 적법 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그죠?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세요. 적법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야.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포함해서 3번에 2기 아니고 몇 기? 3기에 따라 차임 연체하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기에 연체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 3기. 자, 4번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 변경할 수 있다 해야지. 그리고 5번에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임차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지금 출제위원이 너무 해석을 깊게 해가지고 요거를 안 된다고 해놨네 보니까. 임의로 할 수 없다 해놨죠. 해설해 보면. 근데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이거를 별개로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조문상에 약간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조문상에.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은 그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야죠. 아닙니까? 거절 통지 안 했죠. 그 다음에 조건 변경 통지 안 했죠. 그러면 그게 묵시에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으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이 통지할 수 있죠. 요거예요. 언제든지 계약이 통지할 수 있다.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거야. 조문이 약간 하여튼 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표현 자체가 해석을 좀 달리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조문 자체 해석이 해석을 좀 틀리게 약간 이제 너무 잘하려고 해가지고 해석을 틀리게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살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그냥 계약갱신 요구를 했죠. 6개월에서 1월 사이에.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해야 돼. 통지 안 했지. 조건 변경 통지 안 했죠. 아무 말 안 한 거잖아. 그러면 묵시에 갱신이 돼요. 그러면 상가니까 1년으로 보죠. 그리고 1년 안에 임차인도 언제든지 계약이 통지 가능해.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대로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옳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36번 가볼게요. 옳은 것은 1번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아니고 성립할 수 있죠. 2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 생긴다. 대항력. 3번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주민센터 아니고 세무서 가야죠. 확정일자는 세무서지 여기서. 틀렸네. 자, 4번에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시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배당 요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맞잖아. 똑같아요. 5번에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6,500, 월차임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걸 환산해버리면 6,500이 넘어가. 6,500이 넘어가잖아, 서울에서.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6,500 이하였잖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예 안 돼.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 없어. 소액 임차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37번 가볼게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 자, 얼마입니까? 보증금 5천에 월차임 100, 1억 5천이네. 환산하면. 맞죠? 옳은 것은 1번. 1억 5천 나왔는데 이걸 한번 쓰겠다는 소리예요.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맞죠? 자, 을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3기인데 3기. 3기는 300이죠? 틀렸지? 2번에 감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감액 못하나? 감액은 제한 없잖아. 감액은 제한 없잖아. 마음대로 감액합니다. 3번에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 사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간을 계산해보면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이잖아. 그러면 날짜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이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야. 요게 의미가. 요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야. 전 임대차가 독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거죠. 틀렸지? 자, 4번에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의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5천만 원 이거 최우선 면제 됩니까? 보증금이 지금 1억 5천인데 아까 서울에서 얼마라고? 6,500 이하가 돼야 소액 임차인이 되지. 그래서 2,200만 원까지잖아. 아예 최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죠. 틀렸어. 자, 5번에 을이 임대차의 등기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 그러면 그 병의 어떤 그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방을 빼야 돼. 방을 빼야 돼 하여튼. 대항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38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 계약이란 요거잖아. 자,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면은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라는 계약이다.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죠? 권리금 보호, 해수기의 보호 예외에 하나 있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3번에 권리금 지급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는요. 임대차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1년 아니고 3년.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틀렸지? 4번에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의 보증금 차임에 지급할 자력, 임차인에서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임대인 정보 제공하라고 했잖아. 5번에 국장은 법장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있죠. 요거를 정하여 그 사람 권장할 수 있네. 맞잖아요. 그죠? 39번입니다. 상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틀린 거는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걸리면 해수기에 보호 예외입니다. 이번에 국장은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할 수 있다 했어요. 자, 3번에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이 어디 있어? 대규모 점포다. 준대규모 점포 맞죠? 일부 요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제외하고. 4번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마쳤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한다. 이사를 간다. 그러면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 또 상실됩니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했잖아요. 야, 틀렸네. 자, 5번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했네. 그럴 경우에 임차 건물을 먼저 명도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강제임에 넣었을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용을 집행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인도 안 해주고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등기래. 임대차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그날 바로 생기는 거지. 틀렸지? 자, 이번에 이미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면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시 우선 면제권은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합니까? 동순이야, 동순이. 저당권이랑 이 우선 면제권은 동순이라고요. 맞지요? 확정일자 날짜와 저당권이 동일한 날짜잖아. 3번에 임차인은 이거 뭐야? 1급 감염병? 이게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작년에 지금 좀 신설된 것 같은데 임차인이요. 우리 작년에 보면 뭐 집합 제한이니 뭐 금지 이런 게 있었잖아. 운영 시간도 이렇게 막 제한이 있었고 뭐 9시까지 가지 못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이제 받았다.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뭐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지. 그래서 이러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폐업을 했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지되는 임대차의 계약 해지 통보받고, 자, 1개월이 아니라 이것도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3개월이 똑같이, 아시겠죠? 자, 4번에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면 그 존속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요. 그 존속기간은 그 안때로부터 아니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예요. 원래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지. 기간 만료된 때로부터. 아시겠죠? 1년간으로 보겠지? 자, 5번에 요게 1급 감염병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해가지고 자, 감액시켜줬죠? 다시 좋아지고 증액 청구합니다. 감액된 후 다시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따를 때까지는 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증액 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겠다고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고요. 자, 오른쪽에 41번 틀린 것은 1번 법장이 나왔고요. 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 정하에 국장에 권장할 수 있다. 법장 맞죠? 자, 이번에 보증금 5천이다. 월차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차임 증액 청구를 한다. 그럼 얼마? 100만 원이니까 100분의 5잖아. 5%잖아요. 그럼 얼만데? 5만 원까지만 인정이지 뭐. 10만 원이면 10%인데. 그죠? 5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이게 틀렸어. 3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연 1할 이품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한 비율 맞지요? 해가지고 두 중에서 낮은 비율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했어. 상가. 4번에 계약갱신 요구, 3기 차임 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전 산정률 제한. 요건 아까 뭐랬어? 전대차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대로 적어놨네. 맞지요? 요거 상가 권리금은 없잖아. 자, 5번에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상에다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자료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2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전대를 한 경우에 있어서 자, 직접 점유하면서 그죠?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 명의로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면허권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사업자가 폐업을 했고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상인법상의 대항력 우선 면허권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등록하고 했을 때부터 취득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틀렸습니다. 3번에 구분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의 한 층의 일부분을 임차한다.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사업등록 신청할 때 그 일부분에 대한 표시되는 그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에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해가지고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라고요. 법무부에 둔다. 자, 5번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되나?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고 맞아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잠시 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쉬는 게 아니라고. 경공매 조금 볼게요. 경공매 양이 많기 때문에 경공매에서 공매는 우리 시험 잘 안 물어보죠. 공매는 잘 안 물어보고 경매 볼게요. 경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 한 것 같은데? 누가 쉬자고 한 것 같은데? 안 쉬어. 시간이 돼야 쉬지. 뭘 했다고? 아까 쉬었잖아요. 뭘 또 자꾸 쉬어? 에어컨도 켜세요. 덥다. 뭘 자꾸 끄고 그래. 끄지 마. 에어컨. 쉬는 시간에 끄세요. 자, 경매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경매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있는데 강제경매는 딱 읽어보면 알아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문식이에요. 판결문. 가집행 선고 판결문 이런 거. 자,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그 집행권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행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 소유재산이에요. 특정재산 아니고 그거를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관한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예요. 여기서 이제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판결문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적 책임이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견이 되지 않은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경매는. 자, 요거에 비해서 임의경매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가 은행에 돈 빌렸는데 돈 못 갚았다. 은행 가만 안 있죠.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을 행사해가지고 경매 넣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담보 목적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적 책임이지. 그 채권 해소합니다. 딱 예견이 돼 있잖아요. 이거 딱, 더 못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분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 시험에 물어봐. 자,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매각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 중에서 소멸될 거냐, 인수될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데 6가지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외우고 있지, 이거.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 자, 요런 등기들이 없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경매 이 등기도 해야 등기. 경매 등기, 경매 결정 등기. 요 등기가 말소 기준권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럼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요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돼요. 이 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 알겠죠? 소멸주의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이야. 이 말은 자기부터 소멸하는 거지. 말소 기준 권리들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리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소멸되겠죠. 소멸.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인수되는 게 원칙인데 선순위니까 인수되겠지.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수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입니다. 맞죠?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인수주의 보면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용의물권들 다 인수되는데 먼저 설정된 전세권 같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돈 받아가니까. 자, 이제 절차 보세요. 경매 절차가 9가지 단계. 일단 제목을 알아두세요. 경매 신청부터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하면 법원이 그럼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매각 준비시키죠.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그리고 매각 실시합니다. 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그리고 허가 확정이 되면은 돈 내라 그래요. 매각 대금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겠지. 빚잔치.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인도명령 합니다. 인도명령. 자, 그래서 이 9가지 단계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해. 순서대로. 자, 실시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 아무도 응찰 안 했지. 그럼 그걸 뭐라 불러? 유찰이죠. 유찰됐을 때 하는 경매를 세매각. 자, 이때는 비싸니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춥니다. 얼마 낮추냐? 20%, 30% 법원에 따라서. 상당히 낮춘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각 허가 결정에서 불허가 처분돼 버렸어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여했어. 그러면은 그때도 하는 경매를 세매각. 똑같아. 이름 똑같죠?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고. 자, 대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미납했어. 돈 안 냈어요. 그러면 다시 하는 경매를 재매각이에요. 이름이 틀리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단계가 경매 신청하고 경매 결정.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인데, 경매 신청은 당연히 채권자가 하겠지 뭐.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합니다. 첨부 서류 갖춰가지고 하는데, 자, 보세요. 경매 신청 관련돼 있어가지고 민사 집행법 관련 내용 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경매 신청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한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즉시 항고. 두 번째는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어요. 채권자가. 그러면 그 압류했던 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압류 효력을 소멸한다. 근데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했다. 그러면 이미 진행됐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허가 확정이 되면 매수인이라 불러요. 그 전까지는 최고가라 부르고. 매수인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런 사람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의 손해를 보니까 취하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강제 경매 요구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법원은 이걸 다시 경매 결정을 해. 근데 절차는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시험 나왔던 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보세요. 신청이 적합하면은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압류를 명합니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압류 명한다. 압류를 명한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기입등기 촉탁이라고 있어요. 기입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사유를 등기상 증명서에 기입해 줄 것을 등기관에게 법원이 촉탁등기로 한다. 법원에서 하는 등기 촉탁등기 알죠? 자, 그러면서 경매 개시 결정문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 정본 송달. 자, 그래가지고 아까 압류를 명했죠. 여기서 그 압류 효력 언제 발생할까? 송달된 때, 요거 정본 송달된 때 또는 요 기입 등기된 때 생기는데 둘 중에 먼저 된 때 생기는 거예요. 뭐 압류 효력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은요. 압류 효력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아까 압류 효력이 언제 생긴댔으면 압류 효력이 언제 생겨?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생긴댔잖아. 둘 중에 먼저 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에요. 종기 결정.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는요. 배당 요구 이제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고요. 종기를. 자,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겠지. 뭐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받을 수 없다. 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라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 안 된다.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배당요구 종일까지 배당요구 해야 돼요. 당연히 배당자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배당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이제 인수해야 할 부당이 바뀐다.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인수 안 하고 이제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었는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죠 이제. 그러면 나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다고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기가 끝났으면. 이런 걸 보고 다 배당에 참여하고 하는 거죠. 그 입찰에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자,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 세 번째 단계죠.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현황조사. 현황조사 같으면 누가 합니까? 현황조사.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이런 거 다 누가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평가하겠지. 누가 하겠어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인이 평가하고 이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법원에서 최저 매각가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물서를 작성 비치한다는 얘기죠.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기일 일주일 보통 전까지 비치하는데 이 현황 보고서랑 감정평가서 사본을 같이 비치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같이 비치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공무서, 세무서 같은데 세건 신고 최고, 원금, 비용, 부대채권 이런 거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 신고 최고. 자, 이해관계인한테도 채권 신고 최고. 똑같아요, 내용은. 다 준비하는 단계. 자, 준비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 통지. 자, 매각 방법은 이것도 물어봐.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정하는 거지. 법원에서. 그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각기일하고 매각 결정기일인데, 자, 매각의 최초 매각기일 있죠? 최초의 매각기일은 그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그러니까 2주 뒤로 한다 이 말이겠지. 이제 공고를 하고 그 2주 뒤에 매각기일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서 그 매각 결정기일은 언제 하냐면 매각기일 있죠? 그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한다는 거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매각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매각 결정. 자, 이런 내용 내에서 공고를 하겠죠. 공고하고 그 다음에 통지한다 이 말이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죠. 그러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발송주의. 자, 이거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 통지 대기주의까지. 자, 그 다음에 매각의 실시입니다. 자, 매각 장소는 법은 아니고, 매각 장소는 법은 아니고 허가받아서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받아서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입찰표, 거기 보면 입찰표, 입찰 봉투, 매각 사건 목록, 매물서 이런 거 비치되어 있고, 동시 매각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매각기일, 같은 매각기일에 사건이 2건 이상이다, 부동산이 2건 이상이다, 그러면 단합 등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다. 동시 매각이야. 자, 이제 입찰을 이제 개시하겠지. 집행관이 이런 거 다 열람시켜요. 이런 현황보고서, 감정평가 다 열람시키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고지하고 입찰표 제출해라고 최고합니다. 써내라고. 그러면서 마감 시간하고 계좌 시간 고지하면서 입찰 진행하지. 자, 그러면 이제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표 써야 될 거 아니야. 씁니다. 그러면서 그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된다고. 그게 매수인정 보증금이야. 그게 얼마예요? 최저 매각가액의 10%. 이거 잘 물어보잖아. 매수인정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가액의 10%. 매수 가격이 10%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결하는데 1시간부터 지나면 1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는 종결하지 못한다. 1시간 소요된다 보시면 되고, 입찰이 마감이 되면 지체 없이 개찰하겠지. 그러면서 누굴 결정하겠어? 최고가 매주신 걸 결정한다. 최고가가 누굽니까? 제일 높게 쓴 사람이에요.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둘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만 다시 입찰한다. 모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입찰할 때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입찰했죠. 근데 모두 또 입찰에 참가 안 했다. 유찰됐죠. 아니면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참여했다.
같은 거예요. 포함. 그 다음에 또는 둘 이상이다. 이제 또 둘 이상이야. 또 높게 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첨한다. 또 입찰 안 해. 시간 없어. 그죠? 바로 추첨이야. 뽑기. 자, 그 뽑으러 가야 되죠. 추첨을 해야 되는데 안 와. 출석 안 해. 아니면 앉아 있는데 안 와. 안 와.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관이 법원 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대신 추첨하게 하지. 대신 뽑기. 되겠지, 여기까지. 그럼 최고가가 결정됐죠. 그 다음에는 차순위는 누구냐? 차순위는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야. 내가 길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가 대금 지급 다 안 하면 자기가 한 입찰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신고가 차순위예요. 그럼 차순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차순위 몇 신고? 이거 잘 물어봐요. 자기가 한 신고액이 차순위 몇 신고의 신고액이 최고가 몇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몇 신고 있죠? 거기에서 보증금 빼고 10% 있죠? 그거 10% 빼고 그걸 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까? 있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까? 예. 자,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이겠지 뭐. 똑같다 그러면요. 바로 추첨 들어가요. 차순위는 안 해, 입찰을. 그러면 최고가하고 차순위 다 결정됐죠? 그러면 두 사람 성명, 가격 부르고 매각 종결, 매각길 종결 고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신청. 자, 최고가하고 차순위 빼고 나머지 사람, 매우신고인 나머지 최고가하고 차순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야 돼. 그냥 갈 수 없지. 뭐 받아가? 보증금 받아가야지. 냈던 거 있잖아, 그죠? 10% 냈던 거 그거 받아갑니다. 그때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매각 실시. 되겠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쉽게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 볼게요.